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한테 이제 댓글에 보면 왜 오전 방송이랑 오후 방송이랑 목소리 되게 톤이 틀리냐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새벽 이른 시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아마 새벽 4시, 5시 언저리 정도 될 텐데 이 시간에 제가 목소리 크게 떠들면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따가 방송에서는 아마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항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추천 코인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는 사실은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에너지 파동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찔끔이라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안강 코인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요. 거기다가 비트코인까지 마지막으로 덧붙여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과열 양상이 여기서 조금만 더 드러나면 여기서 이제 피아트로 빠질 수도 있다. 피아트가 뭐냐면 USDC, USDT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깨 계시면 오늘은 거래소에 명절이긴 하지만 거래소에 접속하셔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점점 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뉴스를 보시면 바이든, 시진핑과 첫 통화에서 홍콩, 신장, 대만 등 민감한 이슈 모두를 꺼냈다. 이 얘기를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다시 미중 갈등 2차전을 하겠다. 이 연극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와 같이. 이때 어땠어요? 마찬가지였죠.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랑 미중 갈등이 핑퐁 게임을 하면서 한 번은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하고 또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게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게 또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피해를 보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시장과 사실 우리 가상자산 시장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신중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때 미중 갈등 어쨌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어떤 그런 거를 또다시 아마 계속해서 아마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캐시를 시민들한테 이제 지급해 주는 거는 2월달 중순,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서 2월달 중순 언저리에 1인당 1,400달러씩 지급되는 걸로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랑 뭐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2시간 정도 이제 통화를 뭐 두 분 다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통화를 하면서 뭐 그 민감한 이슈 갖다 뭐 꼬투리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잖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금융시장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미온적인 약세? 그렇다고 폭락 장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사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긴 그린 컬러인데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부터 쭉 해가지고 XRP, 스텔라루멘, 트론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여기 3.84로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올려드린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아마 김푸가 더 많이 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김푸를 더해서 그 시세가 진짜 시세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 자 보따리상을 또 할 때가 또 왔네요. 자 그리고 코인 360에 보면 여기 도미넌스가 나와요. 61.83 정도인데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62점 몇 정도까지 아마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47,000, 뭐 600, 700달러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만 달러를 다시 뚫을 거야.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강하게 쏜 다음에 전체 시장을 한번 덜커덩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덜컹 오는 시그널이 온다고 해서 시드가 작은 사람들은 상관없어. 근데 시드가 큰 분들은 그거를 거기서 100% 전량 매도했다 매수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3%를 비트코인, 그리고 33%를 알트코인 위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금화 비중은 10에서 20% 정도. 예, 그거를 항상 이제 비중을 항상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비트 앞창만 보면 UBMI, UBAR만 봐도 그냥 비트코인 위에요. 지금 현재는. 예, 이게 엄청 많이 앞서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상승세보다 이더리움이 상승 못 해주면 결국엔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추천 코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아마 제가 제로엑스를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쏘고 윗꼬리가 말리면서 수렴을 거쳤는데 계속 누군가가 이제 눌렀죠. 누르고 팔고 막 이러다가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수렴을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참고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에 있는 코인이고 디파이 메타 중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차티스들 같은 경우도 제로엑스에 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 커뮤니티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돼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덜컹하는 어떤 그 시그널이 온다, 만약에 시장에 잠시의 냉각기가 온다 그러면 제로엑스를 한번 포트에 잠시 스윙 관점으로 한번 넣어 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호라이젠이든 지캐시, 특히 이제 지캐시는 사토시 마켓에서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월 10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1년이 프라이버시의 한 해가 될 거다.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검열 저항의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검열 저항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호라이젠하고 지캐시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규제가 나와요. 머지않은 시간 내에. 특히나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그리고 XRP에 관해서 증권이냐 아니면 증권이면 뭐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정부로부터 분명히 나온다고요. 나오면서 판이 뒤집기가 아마 시작될 거예요.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소외를 엄청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소외감을. 근데 그러지 마시라. 충분히 뒤집어서 지폐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사지 마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캐시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나시는 분들, 호라이젠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견해에 관해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얘기하는 견해, 뭐 제가 베리 실버트를 추종하면서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항상 뭐 익명성 코인이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때도 일관성 있게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될지,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 아마 결론이 날 텐데, 상장 폐지됐다라고 하더라도 훗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역성장할 수도 있어요. 역상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업비트 뭐 이런데.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코인판에 좀 오래 계신 분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추천드리기 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꺼지면 그때 정도에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크레딧 코인이 제가 어저께 방송하고 나서 급작스럽게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OKEX나 뭐 대부분의 이제 크레딧 코인 상장된 데서 CTC 코인이죠, 일명. 좀 거세게 좀 올랐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산 거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돈 찔끔 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총이 낮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CTC 코인에 이제 투자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한국 분들 중에는 이 개발진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자금을 대시는 분들, 뭐 여러 어떤 그런 분들이 엮여 있는 그런 코인인데,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제가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득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을 충분히 한 3, 4일 정도 분석을 충분히 해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톡방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잘 이렇게 분위기 파악 해보시고 잠정적으로 한번 포트에 한번 조심스럽게 넣어 두셔라. 넣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되게 작은 코인이 중급 금융,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때는 보통 돈을 주고 상장시키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장피를 주고 상장시켜서 뭐 뒤통수 치고 털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프라를 깔아서 실력으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천천히 뭐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괜찮으신 분들, 뭐 한국 시장에서 수익률도 되게 높고, 고인물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개입이 돼 있는 데라서 저는 이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건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보시고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을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충분히 장기적인 포텐셜이 엄청나게 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총이 되게 작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시점으로 이제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시우스라고, 제가 어저께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셀시우스 네트워크랑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를 이제 엮어서 같이 한번 퍼즐을 맞춰보면 되게 재미난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면 그 소재를 갖고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개인의 자유죠, 그런 거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가면은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소재 같다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블로그 뭐 구독자 많이 늘리시고 그럼 좋죠. 저는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건 그거를 또 말씀드리는데,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1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데요. 그러니까 코인을 내가 받고 코인을 셀시우스에 맡기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자를 지급해줘요. 이자를 지급해주고, 근데 그 전체적인 파이 규모가 뭐 천억 단위, 5천억 단위, 이게 아니라 1조 원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리스트업 돼 있지 않은 코인이 호라이젠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호라이젠 코인하고 엮여 있는 게 있어요. 그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게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 코인데스크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출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USDC를 맡기면 16.54%, 비트코인을 맡기면 6.2%, 뭐 이런 식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XRP가 들어있어요.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건 XRP도 여기 들어있다, 그거를 이제 명심하시면 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뭐 로스차일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음모론의 대표적인 대명사죠. 로스차일드 인베스먼트 코퍼레이션은 최근 그레이스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3454개로 비트코인 그 트러스트를 늘렸다. 그래서 10월 달보다는 24%를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로스차일드가 개입이 돼 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음모론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우버 CEO가 여기 보시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필요로 한다면 비트코인을 억셉할 거다, 채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버가 뭔지는 아시죠? 차량 공유 업체거든요, 대표적인. 그래서 우버가 움직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차량 공유 업체, 그리고 보면은 뭐 자동화 기기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공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버를 쫓아서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아마 채용해서 페이먼트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게 훗날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 쿠팡에서도 우리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무슨 뭐 지캐시로 아니면 XRP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점진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자, 이것도 보시면 되고, 비체인에 관해서 간간히 저한테 구독자님 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체인 괜찮은 코인이에요. 제 포트에 있는 건 아닌데 비체인 괜찮은 코인이에요. 장기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결론이 날 거고, OK 코인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이 OK 코인에서 많이 찍혀도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빗비넥스에서 많이 찍혀도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알고를 이번에 뭐 추가시켰다, 알고를 OK 코인에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를 다 매칭시키는 데는 페어를 시키는 데는 OK 코인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USDT 마켓과 USDC 마켓을 공통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참고로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USDC를 찍어내는 트랜잭션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기존에는. 근데 2월 달부터 스텔라 루멘이 USDC로부터 찍혀져 나올 거다.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보시면 되고, 크립토 퀀트라고 이제 주기영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로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 중기, 단기 시세 예측을 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것도 크립토 퀀트도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데이터로 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어쨌건 이 데이터에 의하면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주기영 대표님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피아트머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페이크적인 어떤 그런 액션이 취해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장세에서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막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중장기적인,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캐시도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좀 강하게 치는 코인의 대표 명사가 아마 캐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XRP가 빠져 있는데 XRP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지캐시 지속적으로 포트에 저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자, XRP가 생뚱맞은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에 이게 XRP에 들어갔어요. 지금 XRP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200만 개 정도가 코인베이스로 흘러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는데 어쨌건 하여튼 희한한 코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코인 시장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코인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 이제 관심을 갖고 추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결과가 또 나쁘지 않고, 에이다가 막 올라가서 지폐 자리에 올라가니까 대중들은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막 이러는데 글쎄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XRP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